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섹터만 오른 장이었습니다. 어느 때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뭔가 몰빵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따느냐보다 잃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잃지만 않으면 소액이라도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올해 들어서 정치인들이 방문한 업체들을 추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의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자주 올리는 HMM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방문해 24,000TU 1호선인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뭐라도 잘 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해운업 부활입니다. 한진해운의 몰락으로 한국해운업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HMM도 호흡기만 간신히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운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해 HMM을 적극 보조했습니다. 사실 4월만 해도 과연 새로운 선박이 투입돼 HMM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배재훈 대표의 경영 아래 회사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였고 2분기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도 기대되네요. 그리고 8월 12일 HMM의 실적 발표는 해수부가 전담했습니다. 당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정부의 지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관료가 한 업체의 실적에 대해 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의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한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10월 8일 상한가를 치며 핫했던 신성 ENG를 보겠습니다. 신성 ENG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의원들입니다. 사실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신성 ENG가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성 ENG 회장은 태양광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설사 첫 새만금 입찰에서 탈락한다 해도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더 열성적으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해 시청자분들께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도 더 열심히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엔 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두산중공업을 방문해 탈원전에 대해 칭찬하고 풍력 발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직원들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은 풍력으로 이익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풍력단지가 들어서려면 아직 1, 2년 남은 상황이고 해외에서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의 풍력회사 베스타스는 풍력발전 설치 비용을 통해 거의 이익을 보지 않고 있으며 20년 유지보수 장기 계약을 통해서만 이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풍력 신생업체인 두산중공업이 풍력 터빈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회사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다고 했어도 크게 주목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두산중공업은 대통령 방문 후 급상승했네요. 이는 정말 우리가 이런 뭔가 어설픈 모멘텀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방문으로는 평택 당진항을 찾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보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니고 현대의 수소차 넥소, 기아의 전기차 니로 등 수출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홍보 모델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소차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첫 방문으로 현대차를 선택했다는 것에 사실 저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고 현대차는 매우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 급락했던 주식 중 현대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은 누구든지 아실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갑자기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린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어필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방문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과 함께 주식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대 수혜주 CGN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5일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 시젠을 방문해 진단키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공포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대통령은 시즌에 방문했고, 이런 소문과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시젠은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코로나 관련 주식들도 있지만 시젠은 정말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방문뿐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며, 지금까지도 시젠은 좋은 회사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코로나 키트 업체를 방문한 다음에는 타 업체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제는 이미 대통령이 방문했을 당시 좋은 회사로 소문이 나 있었고, 대통령의 방문으로 회사가 알려지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제가 정리한 정보를 보시면 마치 대통령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한번 기업을 방문하면 모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정치인의 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가는 뛰게 되는 것이고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코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포스코 회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코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며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사실 철강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딱히 국가에서 비전을 제시할 필요도 없으며 회사 측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의 제조업 시작은 포스코와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새해가 됐고 유의미한 차원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협조를 바라고 방문이 이뤄졌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주가는 그닥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현장 방문만 보고 주식을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장 방문, 국가 정책과의 일치, 탄탄한 매출 등이 겹친다면 바로 매수하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업과 유튜브를 병행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피로가 금방금방 누적되네요. 관련 사진은 그냥 집 앞에서 공사를 하기에 굴삭기가 멋져 보여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 굴삭기를 보면서 인프라코어 인수가 진행될 때 한번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인수 전까지 엄청난 유동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